네, 반갑습니다. 8월 CLC 1교시 비전가 강의 주제를 맡은 김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만명이 보고 계시네요. 잘들 계시죠? 7월 달에는 비가 많이 와서 부산도 도로가 막 침수되고 또 대전도 굉장히 비가 많이 왔던 것 같은데 이제 8월 이제 해경연도 마지막 달입니다. 그죠? 자, 이제 같이 CLC 입교하신 분들은 이제 브론즈 빌더 그리고 SP 파운더스 PT 이렇게 목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제가 비전과 같이 말씀드리고 뒤에 이어서 이제 2교시, 3교시, 4교시에 어떻게 하면 사업을 이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지 탱코아하고 NMB를 강의해 주실 멋진 인원들이 와 계시니까 끝까지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월 달에 개봉한 영화인데 보셨나요? 제목이 재밌어서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아직도 상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처지하고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서. 대구는 2월, 3월, 4월 동안에 ABC가 완전히 폐쇄가 됐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래도 그 매장은 문을 열었죠, 그죠? 강의장 같은 경우는 다 문을 닫아도. 그러다가 조금 형편이 나아져서 대구에서 드라이브스루 픽업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에 나온 사람이 엔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은 또 사업을 잘 해나가고 있죠, 그죠? 자, 코로나 터지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온라인 원격 수업입니다. 학생 한 명도 없이 앉아서 강의하신 선생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느끼세요? 대학에서는 벌써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 교수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 8월이니까 학기가 다 끝났을 것 같은데 대학금 등록금 뭐 일부가 반환이 됐는지 좀 삭감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학기는 어떻게 하실지 또 그런 것도 참 궁금하고요. 자, 지금 보시면 유튜버 선생님이신데 샘튜버라고 하죠, 그죠? 이분은 그러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도 유튜버로 활동하시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죠. 공무원은 금지잖아,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유튜버 하시면 되냐 안 되냐 이런 이야기들로 해서 굉장히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어서 유튜버 선생님처럼 온라인 강의를 하지 못하면 그죠? 강의가 진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직장인들은 어떠세요? 직장인들 대부분 설문조사 결과 답변을 보시면 재택근무가 좋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원격 진료도 이제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찬성하는 분도 계시는데 대구에 계시는 원장님, 그 병원 원장님 다이아몬드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굉장히 반대하시더라고요.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면 동네에 있는 의원들은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금융 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페이를 제일 많이 쓰세요? 통계하고 별로 벗어나지 않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저는 카카오뱅크 자주 쓰는데 이제 네이버도 통장을 만들어준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 둘씩 이제 깃발을 꽂기 시작합니다. 증권에도, 은행에도, 보험에도, 그죠? 카드도 이제 진출하고 이렇게 해서 금융 쪽은 이렇게 빠르게 언컨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AI인데요. 물론 실물은 이렇게 생긴 건 아니죠. 가상의 모습인데 이 AI가 40개 언어로 50개 나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AI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우리 코로나 때 콜센터 모습이 상상이 가세요? 책상에 타닥 붙어서 그죠? 업무하시는 그런 분들. 이 인공지능이 동시에 200명, 300명하고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는 또 AI로 인해서 큰 변화를 맞이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네모칸에다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달고 싶으세요?
구글은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요? 자, 이분 이제 길거리에서 설문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놀라죠, 그죠? 내가 연애하고 있는 것도 구글이 알고 있어? 이러면서, 그죠? 실제로 구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더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휴대폰을 켜놓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구글에서는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가공을 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먹고 또 어떤 취미생활을 하고 어떤 물건을 사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가 알파벳이죠, 그죠? 매출이 192조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유튜브에서 보면 18조 원. 여러분들은 유튜브 무료로 보시나요? 무료로 보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덕분에 유튜브는 광고 수익으로 18조를 벌어가는 거죠. 저는 광고 보는 시간이 아까워서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 해서 유료로 보고 있어요. 구독이죠, 그죠? 구독 서비스죠, 그죠? 대표적인. 우리나라 광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TV, 라디오는 광고 수익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그래프 파란색입니다. 보실 거고. 그 다음에 모바일은요, 3조를 훌쩍 넘었죠. 그래서 얼마 전에 배달의 민족이 팔렸는데 4조 7천억을 받고 팔기로 했다. 소식 다 들으셨을 거고. 그러면 이 배달의 민족을 사는 요기요는 왜 배달의 민족을 살까요? 배달의 민족이 우리 입맛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류 시스템, 그러니까 배송 시스템도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배달의 민족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운전하고 가실 때 여러분들 의지대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음악 듣고 그 다음에 물건 사고, 그죠? 영화 보고 이런 것들 다 나의 의지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고도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정해주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누구를 만날까, 그러니까 연애하는 것도 그 다음에 취직하는 것도 직업 고르는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인공지능이 시키는 대로 하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상하이에 있는 아마존고하고 똑같은 그런 매장인데요. 이 매장에는 안면 인식으로 진입해서 그 다음에 나올 때 그냥 사고 싶은 가고 싶은 물건 가지고 나오면 계산이 끝나는 그런 이제 무인 판매점이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언택트 서비스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뭐 점원이 없으니까 당연히 현금이 필요 없겠죠, 그죠? 노캐시. 자, 우리나라도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기사는 뭐냐면 우리가 편의점이나 아니 그 패스트푸드 같은 데 가서 사용하시는 키오스크, 그 키오스크를 통해서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터지면서 통신 판매점에 방문하시는 분이 없죠. 자동차 영업소에도 아무도 안 오시고. 그래서 이제 KT에서 하는 이야기가 매장에 오시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시면 가까운 매장에서 1시간 이내로 퀵으로 휴대폰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거는 이제 컨택트 산업의 대표 주자죠. 미국 사례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건강과 미용에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짐 체인인데 회원이 1,400만 명이 넘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매장 수도 2,000개가 넘어요. 여기는 이제 웬만한 스포츠는 다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큰 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딱 생기고 그러고 나서 2월, 3월, 4월 들어오면서 바로 급격하게 매출이 감소했다. 아무도 오지 않잖아, 그죠? 그리고 이 대표적인 소울사이클이라는 회사는 이제 많이들 아시던데, 여기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회원으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서 짧은 시간에 그 운동 효과를 내는 스피닝, 자전거 타는 거죠, 그죠? 그 서비스를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언택트 서비스죠.
컨택트 서비스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회원으로 있던 부부가 아이도 돌봐야 되고 회사도 가야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도 많고 하니까 시간을 맞춰서 딱딱 가서 운동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집에서 하는 방식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펠로톤인데요. 여러분들도 집에 자전거나 이렇게 러닝머신 하나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서비스는 뭐가 다르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모니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로도 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트레이너가 가르쳐 줍니다. 1대1로 PT도 해주고, 그리고 또 운동하고 난 이후에 나의 운동에 대한 기록을 다 분석을 해서 운동 처방도 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온라인으로 수천 명이 접속을 해서 같이 운동하는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이 기업 가치가 8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전거를 사고 우리 돈은 한 25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싸진 않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달 구독료를 내면서 같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회사의 재구독료를 보시면 93%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서비스들이 곧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대표적인 언택트 서비스죠. 자, 언택트 서비스 대표적인 회사 하나 더 말씀드리면 뉴욕에 있는 회사인데요. RTR이라는 회사. 보시는 것처럼 휴대폰에서 옷을 빌려 입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명품 옷입니다. 미국 이쪽에서는 그 파티나 결혼 문화 같은 것들 보면 이제 드레스 입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품을 빌려주는데 아마 제가 찾아보니까 한 $130 정도 내면 무제한으로 빌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성장하는 이유 딱 보니까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 옷장의 80%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맞죠? 예, 바로 이게 사업의 비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통계를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금 현재 600조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에. 근데 구독과 렌탈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다를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거 한 가지는 뭐냐면 해지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구독은. 그런데 렌탈은요, 징벌적 해지라고 해요. 그래서 생각해보시면 어떤 회사 떠오르시는가 보면 웅땡 회사 있잖아요.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구독이 아니라 렌탈이다. 왜냐하면 정수기 사용하다가 기한 안에 해지하면 어떻게 돼요? 위약금이 발생하죠. 그렇지만 구독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자, 언택트 회사 대표적인 회사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자동차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언택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6월 말 기사인데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 도요타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도요타가 1000만 대를 넘게 팔거든요. 테슬라는 1년에 한 60만 대, 70만 대 정도 판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죠? 비교가 될까요? 그렇지만 앞으로 기업 가치를 봤을 때는 테슬라가 월등하게 앞선다고 보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기사를 저희 홈미팅 할 때 쓰려고 딱 캡처를 해놨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엄청나게 올랐어요. 갑자기 300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삼성전자가 시총이 한 350조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네, 근데 테슬라는 엄청나죠. 그죠? 이 회사가 지금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전기자동차의 대부분은 이제 배터리가 원가의 반 정도 차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회사들 중에 한국이 LG, SK, 삼성을 합치면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어요. 점유율. 그런데 뒤를 이제 일본과 중국이 따라오고 있는데 테슬라가 지금 개발하는 거는 중국의 최대 배터리 회사 CATL하고 연합해서 새로운 배터리 만들고 있다고 해요. 곧 출시될 거라고 하는데
이 배터리는 수명이 100만 마일입니다. 1마일이 1.6km니까 이 배터리 한번 장착하면 160km를 주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폐차될 때까지 써도 배터리 수명이 남아있겠죠. 그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싸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은 전기차 살 때 보조금을 받아야 그나마 살만한 가격이죠. 그런데 이 배터리가 장착이 되게 되면 현재 휘발유 자동차 가격 정도의 전기자동차를 보조금 없이 살 수 있는 시대가 곧 온다는 겁니다. 자, 저희 파트너분이 오링가 출시한 모델 3입니다. 진짜 예쁘죠, 그죠? 이 차는 리모컨 딱 누르면 아주 가까운 거리는 주인한테까지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제일 편한 기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차하러 갈 때 버튼 누르면 앞으로 차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타기 쉽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차가 자동차일까, 디바이스일까, 그죠? 테슬라 자동차 참 특이한 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기자동차 타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승차감보다는 하차감이 좋은 차다. 그죠? 실제로 이 정도 가격의 수입차들 보면 훨씬 승차감 좋은 차들, 품질 좋은 차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테슬라 타는 분들 부러워하죠. 그죠? 그래서 또 그런 얘기도 해요. 테슬라는 차는 잘 못 만든다 이런 얘기 합니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나온 거 보셨습니까? 자율주행하다 사고 나고 그 다음에 출고장에서 그 자리에서 단차 생긴 거 고치고 막 그죠? 여러 가지 하자 생긴 제품들을 인수하는 그런 장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주문에서 6개월, 1년씩 기다렸다가 사는 차라는 거죠. 보시면 테슬라는 놀랍게도 영업사원이 없고 광고비를 안 쓰는 회사예요. 그래서 전부 자동차를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산업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전기 자동차는 부품이 굉장히 작아지잖아요.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엔진이 없기 때문에 유지비도 적고 부품 수도 적고 그리고 또 영업사원 쓰지 않기 때문에 영업 조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통적인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고 제조하는 회사들은 앞으로 전기자동차 시대가 도래했을 때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폭스바겐도 곧 100% 전기자동차 한국에 출시한다고 하는데 그 자동차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에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한테 좋은 일자리는 뭘까요? 인국공 사태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저희 파트너분 중에도 항공운항학과 다니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공항에 취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는 취업의 기회 자체가 없어진다. 그래서 과정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저 유튜버는 본인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왼쪽에 계신 분인데요. 테사러라고. 참 이름도 참 그죠. 신조어를 참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은. 그래서 이분은 보통 사람들처럼 대학 졸업하고 스펙 쌓고 해외 연수 갔다 오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한 100군데 원서를 내고 30군데 면접을 보고 그래서 골라서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좋다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해서 퇴직을 준비하는 거예요. 심지어 퇴직 학교라는 게 있다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 학교를 다니면서 퇴직 이후에 나는 무엇을 할까라는 거를 회사 다니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결국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해서 지금은 자유롭게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한편에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취직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만 한편에서는 대기업 같은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곳에 취직을 하더라도 오랫동안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사의 나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세요? 정규직 이게 좋을까요? 아니면 플랫폼 노동 이게 좋을까요?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자, 이 왼쪽에 있는 이분이 요즘 이제 아주 흔하게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엔잡러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본인이 창시한 용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엔잡하는 허델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공부한 파이프라인의 우화 있죠. 그걸 공부하고 나서 그것과 똑같은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직장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도하는 많은 것들을 다 유튜브로 담고 그중에서 많은 것들은 또 하다가 그만두죠. 안 돼서. 그런데 거기서 성공한 사례들을 모아서 책을 냈어요. 이번에 7월 달에. 그래서 허디리의 월급 독립 스쿨이라는 책. 저도 봤는데 제가 따라하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전자책 쓰고 그 오프라인 강연하고 그다음 유튜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그런 것들 과정들을 설명하시는데 물론 이제 따라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젊은 분들은 다들 한 가지에만 매달려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들을 다 바라보고 준비하고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분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원이었어요. 그런데 대량 해고되고 나서 법정 투쟁까지 해서 그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복직시켜주라 이렇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직을 시켜줬는데 그 자리가 아니라 지금 청소하는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자리 자체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 거리에서 청소하시면서 굉장히 위험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7월 달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죠. 160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190만 개 만든다고 하는데 디지털, 그 다음에 그린, 안전망.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제공될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여기 대표적인 그 기업인으로 초대되신 분이 현대자동차 회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 의장님이세요. 정부의 방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그리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 그죠? 이런 것들을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물론 여기서 우리의 일자리도 있겠지만 저희 세대는 또 한편으로 보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자, 지금 보시는 앱은 이제 크몽이라는 IT 분야 우리나라의 최대 일자리 플랫폼이에요. 보세요. 세계 최대의 ICT 플랫폼 어디냐면 업워크라는 플랫폼인데 어느 정도 규모가 크냐면은 가입되어 있는 기고커들 숫자가 1,200만 명이고 여기서 일자리를 주는 그 구직하는 회사 500만 개가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앱들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냐면은 채용부터 해서 업무까지 그 다음에 결제까지 모든 것이 다 비대면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어떤 엔지니어는 나는 1달러에 그 일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파키스탄에 있던 어떤 엔지니어는 시간당 나는 3달러 받을게요 이렇게 하고 저는 구글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하면서 미국에 있는 이분은 시간당 100달러를 요구하고 이렇게 같은 어떤 업무를 이 앱에다가 올렸을 때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가격대의 엔지니어들이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앞으로 일자리는 지역과 경계, 지역의 일자리 그 경계가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긱 워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죠? 전 세계의 50% 경제 인구의 50% 이상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앞으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비슷한지만 약간 다른 고스트 워커라는 책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 고스트 워커들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앱 있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들 그 뒤에서 가려져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나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체제를 운영하는 뒤편에서 의도적으로 가려져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대기업에서 정규직을 정해진 시기에 뽑고 그 조직들을 운영하는 그런 제도들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죠? 대기업도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뽑아서 쓰는 그런 식으로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쭉 이제 훑어봤는데, 여러분들은 이 시기에 어떠세요? 나의 미래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니까? 그리고 또 나의 노후는 이런 생각도 해보시고요. 우리는 뭐 자녀들에 대한 꿈도 있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실 거고, 또 더 나은 삶을 위한 방법, 수단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가 그 수단이 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아메이는 다른 회사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철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메이는 1959년에 시작해서 이미 60년을 지나 70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 창업자께서는 아메이를 만드실 때 철학을 담아서 만드셨어요. 아메이 기업인님이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이념을 가지고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 없이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회사가 잘 없죠. 그래서 그냥 작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회사입니다. 자, 사람들이 가진 잠재력을 지원해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창작께서 책에서 써놓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메이는 우리와 함께 하는 그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자, 창업 이념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 가족, 희망, 보상. 너무 멋지죠, 그죠? 창업자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 아메이 유튜브 공식 채널에 가시면 영상이 나와 있으니까 한 100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창업 이념의 개념을. 자유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정말 마음은 있는데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력이나 아니면 배경이나 자본이나 그죠? 지역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자유로운 나의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은요, 아메이 창립자 리치와 제이 두 분은 1959년에 아메이를 창업하시고 쭉 2세 경영을 해오셨고, 그리고 지금은 3세 경영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족의 두 가문의 이 정말 멋진 그 기업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정말 독특한 거죠. 너무 멋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면 진짜 가족보다 핏줄, 혈연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가족보다 우리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새롭게 생긴 가족들 있죠. 그분들이 더 가족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희망인데, 희망은요, 절망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끈기를 낼 수 있는, 인내를 만들어내주는 그런 진짜 멋진 단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하시는 것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 월급 받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대부분 다 그렇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월급 주는 분 생각은 다를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저같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역시 내가 한 만큼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메이는 어떤 때는 보면요,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하는데 들인 노력보다도 더 많은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제일 많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 아메이에서 보내주는 리더십 여행 갔을 때, 여행을 가서 그냥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여행지에서 느끼는 그런 감동들을 보면요, 아, 내가 아메이에서 어떤 일을 했길래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보상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메이에 6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트너십, 정직과 신뢰, 개인가치 존중, 책임감, 성취, 자유, 기업가, 정신. 파트너십은요, 아메이와 우리 에이비어 간의 파트너십이 있죠.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도 보면 아메이가 우리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ABO들은 또 어떠냐면요. 우리 그룹, 그리고 팀, 그죠? 그리고 스폰서와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죠. 그냥 기회만 던져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까지 갈 수 있도록 끈끈한 파트너십으로 도와주는 스폰서님과 또 그룹이 있고 그리고 아메이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정직과 신뢰인데요. 아마 이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아메이가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시장의 초창기 한 10년 모습을 역사를 한번 봐보시면 정말 아메이가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아메이가 정말 정직하고 신뢰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가치 존중.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잡에서는 개인 그 인격적인 존중을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많은 분야에서 존중받지 못하면서 일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메이는요, 그죠? 개인, 그러니까 학력과 나이, 그 다음에 가진 것, 뭐, 배경 이런 것들 따지지 않죠. 그래서, 아메이에서는 정말 개인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책임감인데, 책임감하면 창작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의 목표 있죠. 목표를 완수하는 것, 성취하는 것, 그것이 책임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업은 스폰서와 나, 또 우리 팀, 그리고 크게는 우리 그룹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 개인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목표를 성취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책임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취, 한 계단 한 계단, 그죠? 3%, 6%, 9%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성취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메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더 큰 많은 것들을 느끼고 이루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기업가 정신인데요. 그죠? 이 아메이가 처음에 태동될 당시가 아마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공존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창업자께서는 누구나 자기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이 가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런 철학을 가지고 아메이는 이런 제품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오늘은 제품 말씀드릴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한 페이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제품은 뭐냐면 안전, 건강, 미용 여기에 관련된 제품들이죠. 그래서 아메이는 앰모스피어 스카이, 그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불안해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인천 지역을 비롯해서 수도권 지역에서 수돗물에 또 유충이 나와서 많이들 불안해 하시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스프린. 그리고 단백질, 우리 프로테인이 이제 전 세계에서 1등하고 있는 거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건강 미용 제품, 아티스트리, 완전히 개인화 맞춤화된 이런 제품들, 퍼스널라이즈된 제품들도 우리에게 제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메이는 인간과 환경에 해로운 제품은 생산하지도 판매하지도 않는다는 이런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 사업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제도가 바로 100% 고객 만족 보증 제도입니다. 저는 전직이 대학 졸업하고 처음에 갔던 회사는 에어컨 제조회사에서 품질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객 만족 보증이라는 것은 품질 관리를 훨씬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정말 품질 관리도 기업에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아메이는요, 제품을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구입했던 금액 전액을 환불해주는 정책을 가지고 있죠. 이 정책을 창업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가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까운 분들한테 제품을 권유를 하잖아, 그죠? 물론 내가 써보고 좋은 제품들을 권유하시겠지만 내가 써본 제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분한테는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아메이 본사가 100% 고객 만족 보증을 통해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뉴 플래티늄 포럼에 본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아메이 성장 동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1번, 2번, 3번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타겟별 최애 제품, 그죠? 연령이라든지, 예, 딱 맞춰서 제공할 수 있는 제품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너무나 사업에 잘 활용하고 있는 A-클릭, 그리고 SOP. SOP가 뭐예요? 이게 바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구독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SOP가 제공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개인화 맞춤화된 서비스를 개인이 만들어서 SOP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제공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SOP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이득이 많죠. 6개월 뒤에는 50% 할인받고 그 다음에 1년 뒤에는 100% 할인받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7개월, 8개월 차 이럴 때 서비스 중단하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지가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제도죠, 그죠? 그래서 SOP를 잘 활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번에 본사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CLC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사업을 막 구축하시는 단계인데 SOP를 잘 활용하시면 1000만점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렇게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븐 솔루션 이렇게 해서 솔루션을 개발해서 공급을 해주겠다는 거죠. 이 중에서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면역 솔루션 같은 것을 우리가 본사에서 완벽한 솔루션 제공해주면 우리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죠, 그죠? 탈모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시즌 온 이제 우리 원포원 새로운 서비스를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원포원 서비스가 많이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좋은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해 주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클릭을 통해서 우리 소비자들을 분석하는 툴을 활용해서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참 좋은 소식이죠. A-라이브 12시간 동안 온라인 강의를 시작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챗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본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툴을 제공해주고 있고 정말 좋은 제품 그리고 아메이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한번 구축을 해볼까요? 네트워크 구축하는 첫 단계는 뭐냐면 물론 제품을 바꿔서는 3% 단계를 거치겠죠, 대부분. 그런데 3%를 지나서 이제 여러분들은 CLC에 들어오셨으니까 1000만 점을 향해서 첫 단계로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목표로 네트워크를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3%씩 소비하는 소비자 그룹 3개 그룹을 만들어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소비 매출이 9% 그러니까 120만 PB죠. 이렇게 120만 PB를 성취하시게 되면 보너스는 한 10만 원 조금 넘을 것 같아요, 대략.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브론즈 키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요 그림이 이제 저희 파트너가 받은 그 실물 사진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대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더 확장을 시키면 브론즈 파운데이션 내가 했듯이 요분들도 똑같이 파운데이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서 이제 전체가 400만 PB 15%죠, 그죠? 그 전체가 15%가 될 수 있도록 브론즈 빌더 핀을 향해서 가보시는 겁니다. 이제 새로 생긴 핀인데요. 동메달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공식적으로 핀도
주시고 첫 번째 핀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400만 PB가 되시면 계산을 해보시면 종전에는 한 6, 70만 원 정도 수입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브론즈 빌더가 되시면, 이런 그림으로 브론즈 빌더가 되시면 30%를 추가로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약 1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150만 원까지는 될지 모르겠는데 100만 원의 하이가 훨씬 넘을 것 같아요. 브론즈 빌더 되시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 MZ 세대들이 아주 관심이 많은 분야가 바로 유튜브 크리에이터인데,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직업으로 하신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 정도의 고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으려고 하면 구독자가 몇 명 정도 되면 될까요? 물론 유튜브 수익은 구독자 숫자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맞아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브론즈 빌더 되는 데는 우리 회원 소비자가 몇 명 정도 있으면 될까요? 정말 많은 분은 제가 볼 때 한 50명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작게는 한 30명 정도 되실 것 같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구독자, 좋아요 하시는 분이 50명, 100명 정도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수입이 들어올까요? 네, 제가 알기로는 1000명이 돼도 수입을 못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수입이 어느 정도라도 들어오려고 하면 10,000명, 또 10만 명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론즈 빌더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수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브론즈 빌더에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내가 브론즈 빌더 됐듯이 아까 브론즈 파운데이션 됐던 이분들을 도와 그분들도 브론즈 빌더로 만들어드리면 같이 이렇게 성취를 하시면 15%, 15%, 15% 세 그룹.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되면 1200만 PB가 넘죠, 그죠? 그러면 퍼포먼스 플러스 되잖아요. 그래서 23% 보너스를 받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1000만 PB 이상 하시면 SP라고 하고 보너스는 월 한 2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할 거죠. 그죠? 그리고 PT가 되시면 어떻게 되세요? PT 되시면 퍼포먼스 플러스나 퍼포먼스 엘리트에 해당되시면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뉴핀 보너스 240만 원, 그리고 월 보너스 이렇게 합해서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그죠? 새해 개념도부터 PT 리더님들도 퍼스널 그룹 성장 인센티브, 그 연말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이거는 아마 PT가 연말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 그룹 네트워크 형태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다 합치면 약 3천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입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뉴 플래티넘 포럼에서 어떤 선물을 주시던가요? 저희 파트너가 받은 선물인데, 여수정 사장님께서 축하 카드를 딱 주시고 그 아래에는 골드바가 있네요, 그죠? 제가 골드바 받는 걸 보고 관심이 생겨서 뉴스를 검색을 해봤는데 이 이후부터 매일 금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현금 주는 것보다 골드바가 훨씬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직 지급은 안 됐지만 9월 달에 지급한다고 하는 A 클릭 머니 50만 포인트를 준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SP를 6개월에서 PT가 됐듯이 12달을 하시면 파운더스 PT가 됩니다. 그러면 파운더스 PT는 수입이 월 한 250만 원 정도, 그리고 퍼포먼스 플러스나 퍼포먼스 엘리트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뉴핀 보너스 480만 원 받으시고, 그리고 퍼스널 그룹 성장 인센티브, 프론트라인 성장 인센티브 이렇게 해당되시면 받으시고, 그죠? 그렇게 다 하시면 대략 6천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수입이, 엄청난 수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행 점수가 파운더스 PT 정도 되시면 여행 점수가 거의 되기 때문에 해외여행 가실 수 있는 자격도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400, 240, 240 이렇게 세 그룹을 가지고 있고, 본인 소비와 이분들 제외한 나머지 소비자들 합쳐서 240, 그래서 전체가 1120만 PB가 됐다고 가정하면요.
이걸 12달 하면 파운더스 PT가 되죠. 그러면 1차 보너스 한번 계산해 보면 1120 곱하기 21% 그럼 1.6 그러면 376만 원인데 1.6 왜 곱했냐면 PB, BB 비율을 제가 곱한 거예요. 그리고 400만 15% 1.6 곱하고 그 다음에 240 두 그룹 있죠. 다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월 이제 188만 원 됐네요. 여기서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퍼포먼스 플러스 보너스 있습니다. 지금 1120이니까 플러스 받아서 2%더 받으시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35만 8천 원 월. 그리고 브론즈 빌더로 스타트해서 1000만 점 이상 달성하셨어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30% 1차 보너스에 대해서 30% 추가로 받아서 56만 4천 원. 그리고 퍼스널 성장 보너스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핀 보너스 계산하고 이렇게 다 더해보면 이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5,2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아서 1,500만 PB를 했다고 가정하면요. 예, 계산해보면 6,2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 어떠세요? 이 정도 수입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처럼 CLC 공부하시는 요 정도 단계에서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대략 한 파운더스 PT까지 가시는데 2년 정도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행 점수가 되시면 이렇게 해외여행도 같이 가시는데 여행지 갈 때마다 이렇게 특별한 선물들을 또 주시고 지금 여기는 A60 그러니까 아메 60주년 기념행사 라스베가스인데요. 이 사진에 있는 이분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태국 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젊어 보이죠? 이분들 대부분 다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이십니다. 우리 창립자시고 그 다음에 뉴트리라이트 이제 박사님이시죠, 그죠?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들과도 이제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로스앤젤레스 LA 갔었죠. 그래서 헐리우드에 가서 사진도 찍고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 두바이도 갔었잖아요. 두바이 사진입니다. 이렇게 멋진 여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 우리 주변의 분들은 어떠세요? 불안과 염려에 쌓였죠, 그죠? 그런데 우리 ABO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분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로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같이 공감해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감은요,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인간의 세 번째 본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콘서트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이런 방법은 저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정말 코로나 시대를 이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분들의 도움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이 많이 보셨던 우리 KF94 우리 아메이 스카이 마스크입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 보통 마스크가 아니고요. 그 마스크 대란이 났을 때 대구에 있는 리더들에게 본사에서 집으로 보내준 마스크입니다. 이 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1, 20억은 돈도 아니고 그죠? 돈다발을 들고 마스크 공장에서 마스크를 통째로 매점매석하는 그런 뉴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메이가 진짜 어렵게 마스크를 수급을 해서 그 마스크를 그죠? 양이 부족해서 원하는 만큼 다 팔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부족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나요? 판매보다도 우리 ABO들의 건강과 안전을 더 많이 생각을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우리 밸런스 위드인 유산균을 우리에게 또 선물로 또 주시고 그죠? 자, 우리 미국 본사에서도 손세정제 만들어서 병원에다가 기증을 한 사진입니다. 뭐 손세정제 흔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미국에서 코로나 터지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정말 손세정제 구하기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아메이가 손세정제 만들어서 팔면 매출이 많이 생기겠죠, 그죠? 그렇지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미팅에 와서 에너지를 받고 그 에너지를
또 진짜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그분들을 살려내는 그런 리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김창옥 교수인데 이분이 뉴스에 나와서 강연을 하는 장면입니다. 정말 뉴스에서 강연하는 장면은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인데 나와서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기 위한 방법으로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기를 올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칭찬이라고 얘기했고요. 자, 김미경 선생님은 다들 아시죠? 지금 100만 유튜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김창옥 교수님도 같은 이야기 했고요. 김미경 선생님도 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 3, 4, 5, 6 이렇게 달이 가면서 온라인 강의가 완전히 끊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 리부트라는 책을 쓴 배경을 본인 유튜브에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실장님이 이대로 2달만 있으면 우리 회사는 파산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절박함에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미경 선생님이 오프라인에서도 20년 넘게 엄청나게 많은 그죠? 강의를 하고 좋은 강의들을 많이 하신 분이고 지금도 유튜브를 또 인기가 굉장히 많은 그죠?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책에다가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공식을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온택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것도 이미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워커. 저는 이게 이분이 원조가 맞나 이런 생각 사실은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아메 사업가들을 ABO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지만 1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IBO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 그죠? 지금도 미국 쪽에서는 IBO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메 사업가들은요, 처음부터, 태생부터 인디펜던트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이프티. 그죠? 뭐, 두말할 게 없죠. 그래서 보세요. 이 책, 정말 이분이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핵심 공식 4가지. 그 공식이 뭔가요? 지금 많은 분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시대에 이 공식을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우리 아메 사업가들은 이미 몸속 뼛속 깊은 곳까지 다 몸에 배어있는 늘 하던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메이 사업이 진짜 트렌드에 맞는 사업이고 트렌드를 리드하는 사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이겨내는 그죠? 방법 그리고 코로나 뭐 다음 달에 바로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앞으로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자, 코로나 이전에는 컨택트 시대였고 지금은 언택트 그리고 어떤 분은 언컨택트라고 합니다. 뭐 용어가 어떻게 됐든 의미는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개가 합쳐져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김미경 강사님은 온택트라고 말했고요.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딥택트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또 접촉하는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지 지금보다 더 깊게 공감하고 함께 또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최근에 아주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일부러 여러분들이 안 보셨을 것 같은 오래된 영상을 가져왔어요. 삼성전자가 동남아 쪽에 해외 광고하는 영상인데, 그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이 먹고 남긴 테이블에 이제 남아있는 그런 부스러기들을 먹으려고 타조가 가서 이렇게 먹다가 자기도 생각지 않게 이렇게 구글을 쓰는 장면입니다. 보면 조금 우습기도 하고. 그런데 어때요? 타조는 날 수가 있나요? 날 수 없잖아, 그죠? 예, 그런데 영상을 보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야 될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연결돼서 강의하시는 우리 탱코아 강의도 계속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